얘들아 안녕. 임채영 과학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고1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2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습 목표를 보시면요. 우리가 생물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 출입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생명체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건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레고 조각을 이루는 그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우리가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생명 시스템의 구조, 형태, 구조, 그 다음에 기능,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우리가 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한 세포들이 모이면 하나의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러한 상피세포들이 모여서 상피조직이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전부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요.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처럼 하나의 생물은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조직들이나 기관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기본 단위였던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바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인데요. 한번 선생님이랑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물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모든 세포는 그 세포 안에 핵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은요, 우리가 3학년 때 배웠던 유전 물질,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할 수 있는 핵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DNA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쵸?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뭐 염색체, 그 다음에 그게 복제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생식과 유전 단원에서 학습을 하셨어요. 그때의 기억이 아마 어렴풋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은 세포의 생명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1번, 얘가 바로 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단 먼저 리보솜을 볼게요, 여러분들. 자, 리보솜은요, 작은 알갱이 형태의 세포 소기관을 의미를 하고요. 소포체 사이사이에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지금 2번, 얘가 소포체예요. 자,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3번, 이 친구가 리보솜인데요. 리보솜은 여기 보시면 이런 파란 색깔 알갱이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소포체 사이사이에 이렇게 수많은 알갱이들이 존재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런 애들이 리보솜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결정을 해주는 친구가 누구냐? 바로 핵에 들어있는 이 DNA, 유전 정보로부터 어떤 단백질을 합성할지를 이제 정보를 받아서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야겠죠. 자, 그 과정을 뭐가 하느냐? 바로 소포체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운반, 수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소포체가 되겠습니다. 소포체는 핵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막 같은 형태 혹은 되게 그림이 요상하게 생겼어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소포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미토콘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집신 모양의 좀 낯선 형태가 있어요. 자, 이런 애들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는 여기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도 사실 호흡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었어요. 자, 그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우리가 호흡은 그냥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행위만 호흡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꼭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냥 단순히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우리가 이미 섭취한 유기물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생명활동이 가능하게끔 하는 생명활동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몸에 있던 에너지가 ATP라는 생명활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골지체는요. 여기 생겼습니다. 그쵸? 골지체 이렇게 있고요. 이 친구는요.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쵸? 소포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포체가 떨어져 나와서 골지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백질의 흐름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핵에서 받은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2번 어디죠? 2번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을 소포체를 통해서 수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송된 단백질이 어디로 간다? 골지체로 운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골지체에서는 그 단백질을 세포 바깥으로 분비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자, 그리고 6번은요.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은 세포를 바깥 환경과 분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 안팎으로에서의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도 뭔가를 먹으면 당연히 배출을 해야 돼요. 그쵸? 이미 여러분들 소화나 그다음에 뭐 배설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학교 때 학습을 한 것처럼 세포도 생명활동을 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리고 또 노폐물 같은 거를 방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바로 세포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포 안과 밖으로의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는 건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에 따라서 출입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세포막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물질 출입이 일어나는지에서도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식물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물세포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중복되는 친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그런 애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동물세포에서 본 그림이 여기 똑같이 있습니다. 그쵸? 식물세포 역시 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운반해주는 소포체,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 그리고 골지체, 바깥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해줬죠. 자, 그리고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했고요. 그리고 세포막은 물질 출입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물 세포에만 있는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세포벽입니다. 자, 세포벽은요, 이 세포를 싸서 보호하는 단단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진짜 벽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식물들을 보시면 줄기 같은 부분이 굉장히 딱딱해요. 그런 이유가 다 뭐 때문이야? 식물세포가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단한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 여기 특징이 나와 있네요. 세포벽의 역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엽록체를 보시면 8번 엽록체 여기 있네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엽록체죠. 그래서 광합성의 결과로 포도당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때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초록색인 이유는 여기에서 이 엽록체가 초록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도 선생님이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액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액포는 물과 양분, 그 다음에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액포는 점점 식물이 나이가 들수록, 식물 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왜? 얘네들, 뭐 색소나 노폐물, 물 이런 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저장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숙해질수록 액포의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액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물세포에서도 관찰이 간혹 가다가 됩니다. 모든 동물세포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동물세포들에 이제 보통 관찰이 종종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식물세포에는 항상 이제 관찰이 되고, 그리고 성숙한 식물세포일수록 더욱더 액포가 크게 발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액포는 식물세포의 구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 얘기하겠지만 뭐 동물에는 없고 식물세포에 있는 구조 이런 것들에 액포를 어떻게 교과서에서 표현을 하는지 혹은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어떻게 언급을 하시는지를 꼭 체크하셔서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에 따라서 뭐 액포가 식물세포에만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발달된 액포가 식물세포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기관들을 한번 다시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의 가운데 있는 핵이에요. 자, 이 핵에는 뭐가 들어있다? DNA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그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작은 알갱이 형태의 세포 소기관을 우리가 리보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리보솜은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 소포체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백질을 만들면 그 만들어진 단백질이 소포체를 통해서 운반된다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소포체 바깥에 있는 골지체라는 친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운반된 단백질이 어떻게 된다? 바깥으로 분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요, 세포호흡이 일어나서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ATP라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이 있었습니다. 세포막은 아까 구조를 다룰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따가 우리가 세포막에서의 물질 출입이 일어나는 것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살펴보면 일단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구조와 그 다음에 단백질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지금 세포막이 되는데 여기 지금 똑같은 형태가 위아래로 존재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지금 여기 보면 무슨 호박처럼 이렇게 박혀있는 친구들 있죠. 자, 이런 애들이 바로 단백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오른쪽에 있는 친구처럼 아예 위아래를 관통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친구들처럼 한쪽에만 박혀있는 그런 파묻혀 있는 구조로도 관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엽록체는요, 어디에 있다 그랬죠? 자, 얘는 식물세포에 들어있는데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광합성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게 필요한 포도당이 합성되는 곳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세포의 구조에서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살짝씩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세포 소기관들이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백질을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에서부터 분비하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의 세포 소기관들이 같이 생명활동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뭐 지구계
해서 직권, 기권, 수권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세포 소기관들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생명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까 맨 처음에 영상에서 선생님이 각각의 생명들, 예를 들어서 남자 한 명 혹은 동물 하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세포들도 작게 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생명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단백질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분비되는 과정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핵이 관여를 하죠. 그래서 핵 속에 들어있는 DNA의 유전 정보가 리보솜에 전달이 되고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이 핵 안에 DNA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단백질은 소포체를 통해서 골지체까지 운반이 되고요. 골지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동물세포에는 없지만 식물세포에서 관찰되는 세포 소기관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광합성에 참여하는 엽록체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세포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액포는 액포인데 어떤 액포다? 발달된 액포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모두 존재하는 공통으로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은 이라고 물어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 핵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포체 리보솜 있고요. 골지체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마지막으로 세포막 이런 구조들이 공통으로 존재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